전기야 놀자 6강입니다. 오늘의 공부할 내용은 전기 회로도에서 회로도에 보면은 막대기가 길게 한 것은 플러스, 그리고 막대기가 짧은 것은 마이너스. 이렇게 극을 표현하기 때문에 항상 어떤 회로도를 보더라도 플러스는 긴 막대를 긋고 마이너스는 그것보다 작은 막대를 긋습니다. 그리고 중요하게 좀 외워야 될 것이, 이제 전기에는 여러 가지 그 법칙이나 단어들이 많은데, 일단 그 단어의 뜻이나 의미, 이러한 것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이해가 안 됐더라도 그 단어를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 전류의 연속성이 무엇인가 라고 이렇게 물었을 때, 전류의 연속성은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서 외우면 좋겠지만, 이해가 안 되더라도 그거는 외워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전류의 연속성이란 임의의 단면으로 흘러 들어오는 전류와 그 단면에서 나가는 전류의 크기는 같다. 이것을 전류의 연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전류는 어떤 그러니까 부하가 있죠. 부하가 부하가 있거나 이랬을 때 전류에 만약 5A가 흘렀다 이거예요. 앞에 그 투입됐으면 저항을 지나서 나가는, 그러니까 나가는 전류도 일정하다 이거죠. 5A로 일정한데, 그런데 이 전류의 연속성은 중요한 게 전압 강하 현상. 그러니까 전류는 일정한데, 이렇게 저항을 지나가고도 일정한데, 전압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20V가 저항이나 부하를 지나고 이렇게 길이가 이렇게 저항이 있고 이렇게 연결이 돼 있다면, 길이가 이제 처음에 그 220V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송전이 됐다면, 끝에 도달할 때 그 저항을 거치고 이렇게 도달할 때는 220V로 온전히 갈 수가 있느냐?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이거를 전압 강하 현상이라는데, 전류는 그대로 동일하지만, 크기가 동일하지만, 전압은 끝으로 갈수록,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이제 길이가 길어지고 갈수록 전압이 떨어지는 현상이 있습니다. 이런 거를 전압 강하라 그러는데, 이것을 이제 이 전압 강화가 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걸 외워둬야 됩니다. 전압 강화는 저항에 전류가 흐를 때 저항에 생기는 전이차,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저항에 전류가 흐를 때 저항에 생기는 전이차, 이 전이차가 어떻게 해요? 220V가 계속 220V가 유지될 수가 없는 거죠. 저항이 있으면. 그게 이제 220V가 208V, 이 190V 이렇게 계속 저항을 지나면서 갈수록 전압은 어떻게 된다? 이제 전압이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발전소에서도 이렇게 어느 정도의 그 전압 강화 현상을 감안해서 어느 위치에서 다시 이제 전압을 올려주면서 이제 송전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길이가 저항 때문에 이제 전압이 떨어지니까, 길이가 길어지면, 그래서 이제
이런 전류의 연속성, 어, 전압 강화 이런 개념은 이해가 되지 않도록 일단은 외워야 됩니다. 우리가 뭐 어떤 것을 배울 때 뭐 그 의미를 다 알고 그것을 외우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외우고 그 다음에 그 뭐 의미를 깨우쳐도 되는 거고요. 원래 그렇기 때문에 그 일단 이 전기 단어나 내용에 있어서 어떤 내용이 있으면 이것은 뭐 일단은 그 개념이 이해가 안 되더라도 전기 용어나 단어는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예. 그리고 이 전기에서 전기를 배웠다면은 뭐 플러스 마이너스 뭐 이게 아니고 기본적인 법칙인 ohm의 법칙은 전기를 배웠다면 무조건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기하는 사람에게 ohm의 법칙이 뭐냐? 라고 물었을 때 ohm의 법칙이 뭐냐 이렇게 되묻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은 이제 돌팔이죠. 물론 실전에서 이렇게 어떻게 뭐 돌팔이 경험으로서 이제 많이 뭐랄까 그, 그 경험으로서 이렇게 어떻게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전기를 배웠다면 ohm의 법칙은 이건 가장 기초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은 무조건 외워야 되고 이거는 항상 뭐 어떤 경우든지 전기를 어떤 뭐 예를 들어서 그 배전반이나 뭐 분전반 뚜껑이라고 하는 그런 그 집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개선하고 사용할 때도 무조건 필요한 거죠. 왜냐하면 암페어가 어느 정도 쓸 수 있나, 뭐 부하들이 이 정도 됐을 때 얼마 정도의 전기가 여유가 있을 거고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나 이거를 계산할 수 느냐 없냐는 이 오음의 법칙을 알고 있느냐 없냐죠. 이 오음의 법칙을 안다면 이제 뭐 차단기 용량이나 전기 용량 사용량이 어느 정도다, 이 볼트에서는 어느 정도의 그 암페어가 사용될 수 있고 여유가 어느 정도 있겠다, 이걸 알 수 있는 게 오음의 법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를 뭐 안다고 하는, 전기를 이제 뭐 배웠다는 사람이 오음의 법칙이 뭡니까? 이러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거는 뭐 어떤 뭐 전선의 연결이나 이런 건 하겠지만 뭐 전선의 그 뭐 계산 용량이라든지 전선에 이거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길 건지 뭐 계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음의 법칙은 이건 이해가 안 되더라도 무조건 외워야 되는 법칙입니다. 그래서 오음의 법칙이 뭐냐? 이 오음의 법칙은 V는 IR, 즉 전력 있잖아요. 저 V는 뭐 전압이죠. I는 전류, R은 저항이잖아요. V는 IR인데 이 두 점 사이의 전류의 크기는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 이게 오음의 법칙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간단하게 수식으로 표현한 게 V는 IR이에요. V는 I 곱하기 R. 그러니까 전압은 저항 곱하기 전류 하면은 전압이 나온다 이거예요. 저항 곱하기 전류, 저항 곱하기 전류. 예? 그래서 전류의 크기는 저항에 반비례한다. 저항에 반비례하고 전압에 비례한다. 이거는 무조건 외워야 돼요. 오음의 법칙은요. 전압에 비례하고 저항에 반비례한다. 그리고 V는 I 곱하기 R. I는 RV, R은 I분의 V. 이렇게. 이 공식은 왜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2200와트 있잖아. 2200와트는 2.2kg죠. 2.2kg. 2.2kg인데 그러한 용량을 쓰는 예를 들어서 부하가 있다가 예를 들어서 그게 뭐 에어컨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전기를 많이 먹는 뭐 어떤 전자제품이 있다면 2200와트를 쓰는 전자제품이 있다면
이럴 때 이거는 어느 정도의 암페어를 소비하는 건가? 그럼 차단기가 뭐 예를 들어 뭐 20암페어짜리 차단기가 있다 하면 이것에 2200W가 쓰는 그 제품이 어느 정도의 그 20암페어 그 차단기에서 어느 정도 용량을 차지하는지를 계산할 수가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에, 그, 그 전력은 P라고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P는 또 V 곱하기 I라는 그 공식이 있어요. P는 V 곱하기 I죠. P는 V 곱하기 I. 그러니까 P는 전력량은 V, 즉 전압 곱하기 전류는 전력량이에요. 그러면 2200이면 220V를 사용하는 가정집에서 즉 전류는 어느 정도가 되겠어요? 전류는 220에 100 220에 10을 곱하면 2200이 되죠. 그쵸? 220에 10 곱하면 220에 10은 곱하면 그러면은 2200와트 220V에서 2200W를 소비하는 가전제품은 10A 정도의 10A의 그 용량을 전류를 잡아먹는다 이거예요. 사용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20A의 차단기가 있다면 나머지 10A를 이제 더 사용할 수 있고 10A는 그 2200 사용하는 부하라고 그러고 또는 그 전자제품 있잖아요. 그게 이제 10A를 차지하면 나머지 전자제품들은 10A 범위 내에서 이제 나머지는 사용하죠. 그거보다 더 사용하면 차단기가 내려가 버리죠.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사용할 수 있는지 이제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V나 이 전압이나 I를 알면 I는 뭐예요? I는 R분의 V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저항도 계산할 수 있고 또 V는 IR, ohm의 법칙에서 V는 IR이잖아요. 그럼 220V에서 220V에 그 220V에서 V는 220V, I가 예를 들어서 전류가 10이다. 10이라고 보면 10A라고 보면 저항은 22가 되겠죠. 22. V는 IR이니까요. V는 IR. 그럼 22네. 22 저항을 갖는 그럼 저항도 계산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면 전류도 계산할 수 있죠. 전류도 I도 아까 그 반대로 아까 P는 VIR 쓸 때 이 반대로 이제 V는 전류로 I분의 P 또는 하면 V가 나오고 I는 V분의 P 하면 또 전류도 나오고 이렇게 전류나 전압도 계산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때 어쨌든 이제 이 ohm의 법칙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고 그 개념을 이제 구할 수 있는 것은 이제 전기를 배운 사람은 ohm의 법칙을 몰라서는 이게 전기를 했다고 말할 수가 없기 때문에 ohm의 법칙은 중요합니다. 그래서 ohm의 법칙은 해야 되고 그리고 뭐 전문적인 용어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시험 보려면 알아야 되는 게 이 주상변압기의 주는 전주할 때 주죠. 전주할 때 주. 그러니까 전봇대 말하는 거죠. 그냥 주상변압기라는 것은 전봇대에 달린 변압기죠. 주상변압기라는 건 전봇대에 달린 우리가 그 전봇대에 보면 그냥 일반 그 선만 있는 전봇대도 있지만은 가다가 이렇게 잘 보면 동그란 게 달린 전봇대도 있어요. 그게 변압기가 달린 전봇대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주상 변압기라 그래요. 일반 전봇대도 있지만은 잘 보면 동그란 통 같은 게 달린 변압기가 달린 주상 변압기, 즉 변압기가 달린 전봇대가 있어요.
그리고 전봇대도 이제 일반 상식으로 들어야 되는 게, 전봇대가 다 전기만을 위한 세워져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전봇대이지만 이게 통신선을 위한 통신선만 전용 전봇대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게 뭐 전봇대라고 다 전기만 이제 그 용도로 세워진 게 아니고 통신선을 이제 연결하기 위해서 세워진 전봇대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봇대 관련해서 이제 할 때는 이게 전기선을 연결하는 전봇대인지 통신선을 연결하는 전봇대인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KT가 있을 수도 있고 한국전력 있잖아요. 그러면 전기에 관한 전봇대는 한국전력에다가 이제 뭐 옮기거나 이거 해결해 달라고 했고, 예를 들어서 통신 전봇대다. 전봇대가 모양이 또 똑같아요. 근데 뭐 모양이 같은 전봇대기 때문에, 근데 이제 통신에 관한 것은 한국전력에서 해주지 않겠죠. 왜냐하면 그건 뭐 예를 들어서 KT나 이런 통신회사 거기에 세웠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이제 문의를 해야 돼요. 이 정도 상식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전봇대가 무슨 다 전기만 하니까 뭐 한국전력에다가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고, 전봇대도 어떤 용도로 쓰이는 전봇대인지를 보고 그것을 뭐 이설해 달라든지 옆으로 위치를 바꿔 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그렇죠.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는 거는 뭐냐면, N형 반도체와 P형 반도체가 있잖아요. 이게 반도체. 이 N형 반도체의 주 반송자는 뭐뭐이다. 그러면 이게 시험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N형 반도체의 주 반송자는, 이건 외워야 돼 그냥. 뭐 이해가 필요 없어요. 그냥 외워야 돼요. N형 반도체의 주 반송자는 전자이다. 전자이다예요. N형 반도체의 주 반송자는 전자이다. 이거는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요. 그리고 이제 그 바리스타라는 거 있어요. 바리스터. 그러니까 이제 바리스타라는 거를 이제 그러니까 불꽃 같은 거 있잖아요. 불꽃 같은 거라든지 이제 개폐시가 개방하거나 폐쇄하는 시 발생되는 이 불꽃 같은 거를 해서 접점을 보호할 수 있는 게 바로 바리스타예요.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리스타라는 개념도 이것도 외워야 돼 무조건. 그리고 이 전기력선에서 잘 나오는 게 이제 이문이 생길 수 있는 게 정전화와 부전화라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전기에서 정은 플러스를 말하고 부는 마이너스를 말해요. 그러니까 정이라고 붙어 있는 것은 플러스 그걸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부라고 붙으면 마이너스를 말한다 이렇게 용어를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무슨 정전하다 하면 양전하를 말하는구나. 그럼 부전하다 하면 이건 음전하를 말하는 거다. 똑같은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부의 개념은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념으로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정전하 이 전기력선에서 전기력선은 뭐냐면 정전하에서 출발하여 부전하에서 멈춘다. 이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력선은 양전하에서 출발하여 음전하에서 멈춘다. 이렇게 하면 이거 맞는 거예요. 또는 정전하에서 출발하여 부전하에서 멈춘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렇게 이제 전기력선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전력의 그 고압은 몇 볼트부터 고압이냐 이건데, 그러니까 1000볼트예요. 1000볼트 고압은 고압도 있잖아요. 그냥 1000볼트부터 고압이다. 이거 그냥 그렇게 그냥 알고 계시면 돼요. 이렇게. 그리고 그
에, 저항의 역수, 저항의 역수는 G로 표시한다. 뭐 이런 건 알아두면 좋겠죠. 저항의 에, 역수는 에, 인덕선스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이게 저항의 역수는 G로 표시한다. 뭐 그냥 외워버리면 되죠. 뭐 모르게 이해가 안 된다면 외워버리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 저 개념적으로 알아야 될 게 이거예요. 뭐냐면 송전과 배전이라는 게 있잖아요. 송전, 배전. 그러니까 어떤 전기를 이제 뭐 송전하는 선은 이제 아주 고압선이죠. 그러니까 15만 3천 볼트, 36만 5천 볼트. 예를 들어 75만 뭐 6천 볼트 뭐 이렇게 어? 15만 4천 볼트, 34만 5천 볼트, 76만 5천 볼트 이렇게 이런 고압선도 있죠. 고압선을 전송하는 것은 송전이라 그러고 그리고 2만 2,900이죠. 2만 2,900 2만 2,900 2만 2,900을 전기를 선을 이동시키는 그런 것은 배전선이라고 그래요. 배전선. 그러니까 송전선은 아까처럼 고압, 그러니까 최소한 15만 4천 킬로 이상의 전압을 에, 전기를 보내주는 그런 선은 송전선이라고 그러고 이제 22,900 그거를 보내주는 선은 그 선부터는 이제 배전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제 좀 알아둬야 이제 송전선과 그 배전선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거를 알 수 있는데 이제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가 그 철탑 있잖아요. 철탑. 철탑에 보면은 이 선이 막 이렇게 전기 철탑에서 흐르는 선은 전부 다가 고압선이에요. 이거는 다 송전선이에요. 저건 송전선, 철탑 보면 저건 송전선이다. 이렇게 외우면 되고. 그리고 일반 그 전봇대 있잖아. 전봇대에서 이제 우리가 전봇대 이렇게 일반 그 가정에 이렇게 전기를 들어오게 해주는 선 있잖아요. 이렇게 보면. 거기가 22,900 그 선이거든요. 근데 이 선은 이제 배전선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탑으로 만들어진 그런 선이 아니고 일반 그냥 이거는 이제 22,900볼트 이 선은 그 이렇게 피복도 있죠. 이렇게 보면 피복이 벗겨지고 왜냐하면 사람 주변에 있는 그런 선이기 때문에 이건 감전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제 이것도 감전 그 절연이 되잖아요. 근데 고압선 같은 경우는 어, 이 피복 같은 게 없는 그런 선으로 완전히 그냥 높은 데 있으니까 사람이 닿지 않기 때문에 고압선은 피복을 입힐 필요가 없어요. 사람이 닿지 않는 그 철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해가 되면 되겠고요. 이제 전류의 연속성 개념은 중요해요. 전류의 연속성은 뭐다? 들어가는 전류나 나오는 전류 저항을 지나가서 나오는 전류는 크기는 똑같다 이건데 전압은 아니다. 전압이 갈수록 저항을 뚫고 가고 갈수록 뭐 전압은 어떻게 된다? 전압은 강화가 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일정 거리 이상이 넘어가면 다시 전압이 강화된 거를 뭐 승합을 시켜주는 데서 이제 변압기를 통해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게 다시 해야죠, 작업을. 그리고 뭐, 뭐 이렇게 특별히 뭐 이렇게 그리고 이제 미리 암페어나 마이크로 암페어 있잖아요, 이거. 이때 이게 시험에 이렇게 보면 뭐 다 외워야 되냐? 그건 아니거든요. 이제 미리 암페어나 무슨 이제 전기 단어 이 간격을 보니까 뭐 10의 몇 승, 뭐 10의 마이너스 몇 승,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 단위를 보면 전기 단위를 보면 근데 이제 공통적인 게 있어요. 뭐냐면 딱 보니까 3, 6, 9, 12 뭐 이렇게 나가요. 그뭐 10의 3승, 10의 6승, 10의 9승, 10의 12승 뭐 이렇게 하고 10의 마이너스 3승, 10의 마이너스 6승, 10의 마이너스 9승, 10의 마이너스 12승 이렇게 가지 10의 마이너스 4승, 10의 마이너스 5승, 10의 마이너스 뭐 7승, 10의 마이너스 8승, 뭐 10의 마이너스 뭐 11승 뭐 이런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3, 6, 9, 12 요렇게 그러니까 이 단위 문제가 나오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단위가 어떻게 표현하는지 단위 근데 뭐 막 복잡하게 여러 개 나오더라고요. 여러 개 나오는데 어렵게 할 필요 없이 그냥 단위는 3 있잖아. 3. 3, 6, 9, 12. 뭐 마이너스 제곱이든 무슨 아니면 그냥 플러스 제곱이든 상관없이 3, 6, 9, 12 이런 단위로 전기 암페어나 뭐 이런 단위 전압의 단위라든지 이런 게 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3, 6, 9, 12 요 사이에 그런 사이에 않고 뭐 10의 10승 이런 단위로 이렇게 표시됐다. 그러면 그 10의 10승이라고 표시된 게 엉터리 틀린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간단하게 정답을 찾아내면 뭐 굳이 뭐 전부 다 외웁지 않더라도 상식적으로 이제 정답을 찾아낼 수 있겠더라고요. 뭐냐면 전기의 단위들은 뭐 어떤 구조로 간다? 3배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6, 9, 12 뭐 이런 식으로 나간다 이거예요. 전기 단위들이. 그러니까 그 안에서 그냥 고르면 되겠더라고요. 외우지 못한 전기 단위가 있다면 그런 식으로 하면 뭐 어렵지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라고 A라고 그랬죠. 그리고 전하의 단위는 쿨롱이래요. C라고 표현해요. 전하가 쿨롱이래요. 전하는 양전하가 있고 음전하가 있죠. 근데 이제 기전력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뭐 기전력은 발전기나 전기 등이 가지고 있는 힘, 계속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능력을 기전력이라 그러고 기호는 2로 표시했네요. 뭐 이 정도고 전류는 전자의 흐름을 전류라 한다. 그런데 이제 어려운 거 아닌데 이해를 이제 어렵게 생각하는 게 있던데 뭐냐면 우리가 원자핵에서 자유전자가 이렇게 다른 곳으로 가버리면 자유전자를 뺏긴 쪽은 저 플러스 원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유전자를 받아들이는 것은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마이너스 원자가 되는 거잖아요. 이건 그럼 뭐냐면 이거 지금 이동이 뭐가 되겠어요? 이동이 전자가 마이너스 극이 이동하고 있죠. 마이너스 극이 뭐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오든지. 그러니까
전자가 마이너스 극이 플러스 극 쪽으로 가든지, 그렇잖아요. 전자가 플러스 쪽으로 가고 있죠. 그럼 하나는 마이너스를 뺏기고 또 마이너스가 들어간 쪽은 음전화가 되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 전자가 이렇게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전류가 흐르잖아요. 이 전자 개념을 보니까 원자핵에서 전자 개념을 보니까 어렵지 않잖아요. 원자핵에 보니까 전자가 자유전자라는 게 있는데 이게 마이너스 극을 가지는데 이 마이너스 극이 플러스 극 있는 쪽으로 자유전자가 하나가 마이너스 극이 하나 더 가면 그 플러스 극 있다는 원자는 마이너스 원자가 되고, 그런데 마이너스 자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가 하나가 뺏겼어요. 마이너스 빠져버린 놈은 플러스 어, 원자가 되잖아요. 이 개념을 옛날에는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몰라서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른다. 이렇게 계속 하다가 19세기에 이제 이 원자가 밝혀지면서 아니다. 이 전류는 전자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제 이게 가는 게 정상적이더라. 그게 그 현상이 나타나더라. 원자 핵에서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인 전자가 이동하잖아요. 마이너스가 이동하지 플러스가 이동하지는 않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전자가 이제 자유전자로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가 플러스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자가 전류의 흐름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원자를 보니까. 근데 기존에 배웠던 게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뭐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제 그냥 전류의 방향은 그냥 그렇게 그냥 해요. 그냥 전류는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다 이렇게 그냥 흐른다. 전기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른다. 이렇게 하지만 그렇게 그냥 계속 19세기까지 가르쳤잖아요. 그래서 그걸 그냥 인정하고, 근데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이거죠. 실제로는 뭐냐? 전자는 마이너스에서 전류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 이게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정한 거예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는, 그러니까 과학적 현상을 보니까 그게 아니죠. 근데 틀렸는데 지금까지 계속 써왔으니까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그거 써왔으니까 그냥 틀린 그 논리지만 그대로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흐른다. 하지만 이제 전자의 흐름은 뭐라?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 이게 현상이고, 그냥 정의하기를 그냥 인위적으로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전류가 이렇게 그냥 정의를 했을 뿐이지, 실제로는 그게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전자는 마이너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갔지, 플러스가 마이너스 쪽으로 온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게 원자 개념에서 이제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알고 있으면 돼요. 전류의 방향은 전류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 이렇게 정의한 거는 전자의 흐름과는 반대된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전류의 흐름과는 맞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거꾸로 말한 거지만 그대로 인정하고, 그냥 개념은 그냥 전자의 흐름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른다. 그냥 전류는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흐른다고 그냥 그렇게 개념을 그냥 인위적으로 정하자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 과학적으로 보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거예요. 전기가요. 전자가 그렇게 흘러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6강은 여기까지 하고요. 너무 이제 뭐 그냥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해야 되는데 제가 궁금했던 부분이나 이런 것들만 올리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되도록이면 어, 시험에 하나라도 더 나올 수 있는 내용, 그러니까 시험에 더 나올 수 있는 그 내용도 많이 넣겠습니다. 예. 제 6강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